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전월보다 14만 2천 명 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조정을 겪고 있는 화장품주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인식 속에 오늘장에서 화장품주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한국에 출시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국내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석유 기업들이 이달 중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석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로드쇼를 진행해 사업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의 또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말간 맘졸이면서 걱정하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걱정들을 한편 뒤로 하고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매도권에서 종목들 일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니 그간의 낙폭이 유난히 컸던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우리가 미리미리 선점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통해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50분 알차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어느덧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시죠. 네, 미국에서는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참 금요일에 심장이 조금 철렁했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뉴욕 증시는 지표 결과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국내 증시는 약간 피해간 것 같기도 해요. 그간 과도하게 빠졌던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전일 미증시에 의해서 네. 양시장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개파락한 부분을 오늘 일제히 좀 메꾸면서 네. 그래도 조금 희망이 살아나는 듯한 시장이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양시장이 모두 개장을 함과 동시에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만 보더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시장이 조금 재료에 비해 좀 과하게 빠진 것이 아니냐. 그렇죠. 미증시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미증시가 반등이 나올 땐 같이 반등이 나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합쳐져서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과도한 낙폭이지 않나라는 인식들이 조금 시장 반등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가 이때까지 너무 많이 빠졌던 탓인지 오늘 조금 잘 버텨주는 오히려 낙폭을 메워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팩트체크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이슈 같이 살펴보시죠. 국내 증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켜는 화장품주, 증권가에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도달을 해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워낙 조정을 겪었기 때문인지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 때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이 또 화장품 섹터였는데 네. 그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또 강하게 받은 섹터입니다.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음. 근데 다만 이제 수출 데이터만 두고 봤을 때는 뭐 역대급 수출이 예상이 된다,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오. 게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30% 이상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도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우상향할 것이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의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그래도 3분기, 4분기가 이어지면서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예상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칠 수 없겠죠.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이슈들 하나씩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밀착 종목까지 준비돼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세 번째 내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 또 해볼까 합니다. 위고비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10월에 국내에 출시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만 치료제 테마가 오늘 장에서 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의 하단 부분을 지지해준 역할이 또 이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위고비가 10월 달에 국내 출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나오면 저도 맞고 싶을 정도로 사실 이게 지금 품귀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은 그런 이슈들도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섹터인 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상승의 흐름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수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테마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부각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또 놓칠 수 없겠죠. 관련해서 밀착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밀착 종목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석유공사가 이달 중으로 대왕골에 2차 로드쇼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해외 석유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로드쇼를 이미 진행을 했었는데 수요가 더 있으니까 2차 로드쇼를 진행한다는 거겠죠. 네, 지금 뭐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7월 달에 1차 로드쇼를 진행을 했는데 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2차 로드쇼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이 또 강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동해 시추 시작까지는 한 100여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테마주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지금 현 시점에서 테마주 장세를 우리가 또 놓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수급이 부재한 이런 주도 섹터에 대한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테마주들을 우리가 꼽자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또 단연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재료가 있고 일정이 있는 대왕고래 섹터들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뒤쪽에서도 제가 관심주 밀착 종목으로 한 종목 취재를 했으니까 뒤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면 우리가 테마도 하나씩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놓칠 수 없는 게 또 대왕고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잠시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들 헤드라인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갈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밀착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에 끝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밤 11시에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자세한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한 힌트들 내가 라이브 방송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신망 안에서 선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를 누구보다 빨리 얻고 싶다. 나는 라이브 방송까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나 했었던 우려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된 채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아쉽게 파란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0.33% 하락하면서 2,535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출발 후에는 2,50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지만 지수는 낙폭을 줄인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의 고용보고서 부진으로 매물이 출회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를 소화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외인의 수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탈되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방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714포인트에서 오늘 장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 마찬가지로 7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6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는 많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하루하루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또 쉽사리 사그러들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또 애플의 아이폰 16 공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흐름도 내일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자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나 참 답답하기도 한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를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과매도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는 점, 거기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은 우리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체크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 양시장은 그래도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걱정했던 것만큼의 무슨 패닉셀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에서 조금 다행이지 않았나 싶어요. 장 초반 갭 하락 이후에 마지막까지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간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의 심리를 감안을 했을 때도 사실 미증시의 여파로 우리 증시가 급락이 나올 법도 했는데 그 낙폭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8월 초쯤 블랙 먼데이 때 그때 당시에 저점으로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과매도로 진입을 한 부분,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ADR이 개장 초 65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코스피 역시도 가매도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연이은 하락에 이제 종목들도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만한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런 인식들이 시장에 이제 하락세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굉장히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의 바로미터인 삼성전자를 좀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이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조금 누그러들 때까지 이제 지수 추세 전환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일 시장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위주 이제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나아지는지 여부가 우리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한지 여부에 대는
이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 과매도권에서 그래도 종목들이 일부 반등 시도 나온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그간 낙폭이 유난히 컸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국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에서 이 수급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대형주 단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자꾸만 흐름이 달라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흐름과는 별개로 국내 증시가 오늘 반등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겠다라고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와야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표님과 함께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들을 얼마만큼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오늘도 화장품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거지만 이미 대표님께서는 한번 짚어주시면서 이미 상승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강한 또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이제 제가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이제 그 다음 거래일이 바로 오늘이었죠. 오늘 월요일 시초가 대비해서 6.9% 이제 한 7% 넘는 고가 기준으로 7%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또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화장품 관련 밀착 종목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 그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2분기 대비, 1분기, 2분기 대비 훨씬 더 월등한 실적 예상치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도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 와중에도 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3분기, 4분기 기대되는 실적들, 영업이익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나 오늘 제가 뒤쪽에서 가지고 나오는 정말 실적이 유망한 종목이 또 한 종목이 있거든요. 밀착 종목, 화장품 관련 섹터에서 가지고 오는 밀착 종목 또한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만큼이나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실적은 또 굉장히 뒷받침되어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중에서도 바로 직전 방송에서 공개를 하셨던 대표님의 밀착 종목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1거래일 만에 7% 가까운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는데요. K뷰티와 관련해서 화장품 짚어주셨었죠. 상반기와 대비했을 때 월등하게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가져가셨다면 오늘 장에 에서도 크게 웃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난번에는 방송을 보지 못해서 이 종목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저희가 밀착 종목 3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상승률을 보여준 밀착 종목 여러분도 오늘 방송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 3개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는 밀착 종목의 설명만 해드립니다.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원하는 정보들 다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대표님이 공개하실 이런 밀착 종목들 정확한 힌트가 바로 안에서 선공개되고 있습니다. 빨리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밀착 종목들 만나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두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이었죠. 바로 이어서 화장품주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지개를 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부터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실적 부진에 의한 주가 조정을 겪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3분기,
4분기로 거듭될수록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대표님, 이 증권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다시 고개 들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을 기회로 삼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겠죠. 네, 지금 이제 하반기 역대급 수출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이제 증권가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화장품 섹터가 조정을 또 강하게 받은 섹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2분기 때는 요 정도 해주겠지 했던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나도 높아진 나머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실망하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 고점 대비해서 한 30% 40%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향 매출들이 잡히는 종목들 위주로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에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한번 화장품 섹터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월달, 10월달 수출 데이터가 역대급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또 계절성을 봤을 때 10월달에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빅세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12월 연말까지 이어지는 그런 화장품 매출 호조세 이런 시즌에 대한 영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또 화장품 섹터들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일하게 국내 경기 관련 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데 수출까지 늘어난 섹터가 이 화장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30% 40% 빠졌다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 섹터들이 강하게 또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목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VT라는 종목 여러분들 이제 니들샷으로 유명한 VT라는 종목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8.4% 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또 이제 전고점을 목표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241선과 같은 장기 평선에서 반등을 딛고 강하게 또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이런 뭐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겠죠. 지금 VT 같은 경우는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510억 원, 전년 대비 313%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 35% 이 정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하반기가 이 지난 1, 2분기 이상의 실적, 그 이상의 실적을 좀 뒷받침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까지도 다시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런 VT 또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오늘 뒤쪽에서 설명드릴 이제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실적하면은 요 종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또 많이 눌려 있고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쪽에서 밀착 종목 알차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장품주 안에서는 2분기까지는 중국향 매출이 막히면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미국향 매출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중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의 흐름도 하나 짚어주셨죠. VT, 요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하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반등을 하면서 지금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매출만 따지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313% 상승을 했다라고 했지만 실망감이 오히려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이 이상의 실적을 하반기에 이어간다면 지금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VT에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인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언제든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VT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려보기에 좋은 종목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대표님 그렇다면 VT가 좋다라고도 하셨지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좋길래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물론 VT도 상반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제 상반기에 네. 대장이었던 종목이 하반기에도 대장일 확률이 굉장히 오. 높기 때문에 역시나 상반기 대장주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역대급 수출 데이터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도 좋았지만 하반기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700억 원대 물류센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미국향 매출이 더 커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상반기에만 550%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섹터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30% 내지 40%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조정을 받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평선을 해치지 않는 정배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로로 이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43,4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주가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이전 고점이 54,000원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43,000원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8월 5일에 만들어놨던 이런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대장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화장품 섹터 안에서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그다음에 매도 전략을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밤 11시에 이루어지는 저와의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한 가격 전략과 그다음에 종목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 화장품주 안에서는 하반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밀착 종목은 하반기 실적 개선이 당연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미국향 매출이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게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이 부담 없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평선상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적 그리고 모멘텀 다 뒷받침이 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밀착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는 밀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만 해드립니다.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지금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밀착 종목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선공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밀착 종목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에 대한 밀착 취재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통해서 세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 리포트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12억 5천 명의 성인 비만 환자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이 비만 치료제 이제는 이 바이오 기업들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분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비만 치료제의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이 같다라기보다는 좀 테마주적인 성향이 좀 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강했던 상한가를 갔던 뭐 대봉LS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제 뭐 실제로 수혜 기대감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종목들은 사실 뭐 오늘 올랐던 종목들만큼 올라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혜의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뒤쪽에 밀착 종목으로 한 종목 취재를 해왔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올라와 주면서 코스닥의
좀 지수를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제 바이오주들의 운명의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 표결이 오늘 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거래 제한 대상에 중국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한 이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또 많이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다시금 또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위고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한국 출시 임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 뭐 이번에는 비만뿐만이 아니라 뭐 노화까지 늦춰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끼칠지 아주 이제 감이 안 오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지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봉 LS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대봉 LS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계속 언급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던 날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스몰캡 중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 탄력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상승 탄력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좀 테마주 성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약물로 인해서 뭐 이제 뭐 기술 체결을 했다라든지 이런 이슈보다는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들 중에 또 이제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 소액으로만 조금 이제 홀딩을 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제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오늘 못 간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오늘 제가 뒤쪽에 밀착 종목으로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그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어받아서 또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올랐던 종목은 사실 개별 이슈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미중 바이오 패권 전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물보안법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7시 30분에 표결을 진행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을 조금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봉 LS 같이 또 차트상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관련주이긴 하지만 개별 이슈로 올랐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인도의 바이오 기업과 CDMO 체결을 위해서 비밀 유지의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로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테마성을 더 강하게 띠는 종목보다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유의를 하셔서 대표님께서 밀착 종목을 가져오셨겠죠. 오늘 만나보는 두 번째 밀착 종목,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직접적인 수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더 관련된 사업을 확실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일까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최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한 줄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다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데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뭐 지금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고, 최근 이제 유상증자라는 단기 악재 때문에 조정을 또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가격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나 지금 현재 가격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조정을 또 깊게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올해 초만 해도 7,000원 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 7월 23일 최고가 87,9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에 와 있냐면 44,70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제 유상증자라는 단기 악재 때문에 이제 이런 조정을 받았는데, 그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구간이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큼이나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만 원대까지는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상황에서 단기 반등 정도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더 가까이 보자면 여기도 보시면 최근 이제 시장의 하락에 의한 하락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또 이렇게 나왔고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이런 24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단기 반등이 시도될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한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종목 브리핑, 그다음에 자세한 가격 전략과 손절가까지 한번 살펴봐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 참여하셔서 관심 종목과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 테마 안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밀착 종목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유상증자 악재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차트상으로 같이 봤을 때 조금 깊게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악재가 어느 정도는 소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에 또 241선 가까이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밀착 종목에 대해서 차트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QR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라이브 방송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대표님이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못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미 밀착 종목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선공개되어 있습니다. QR을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이 강력한 힌트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대왕고래와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 1차 로드쇼를 통해서 이 탐사 자료를 열람했던 해외 기업들 중에서는 이미 참여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뭐 개발 초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어필한 기업들도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자, 대표님, 이 국내외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확실히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증시에서는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1차 그 로드쇼를 진행을 했는데 2차 네. 로드쇼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장이 굉장히 강했지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해 시초까지 시간이 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나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리고 일정 자체도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마 장세로 봤을 때도 충분히 다뤄볼 만한 테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지수 관련 종목들이 잘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지수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때에 테마성 짙은 종목들이 시장을 또 지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슈나 추가적인 부각될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앞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 우리가 이제 또 관심주랑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저는 이제 좀 대장주로 보고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실질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한국가스공사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좀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적인 수혜에서 벗어나서 테마주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이제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화성밸브라는 종목입니다. 이 화성밸브는 이제 피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대왕고래 안에서도 이런 피팅 기업들이 가장 또 먼저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전에 지속적으로 이제 뭐 그냥 바닥에서 움직임이 없던 주가가 이제 대왕고래 이슈와 함께 이제 갭을 띄우면서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그 뒤로도 지속적인 오름과 내림을 반복을 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대왕고래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12% 넘는 급등이 나온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스몰캡 안에서는 테마주 안에서는 이제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또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제가 뒤쪽에서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피팅 관련 종목인데 화성밸브 다음으로 또 가장 또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본다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석유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차 시추 일정까지도 아직 기간이 100일 남짓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테마기도 합니다. 관련주의 흐름도 짚어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의 역할, 또 대장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가 재료로 작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또 반대로 테마주 중에서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화성밸브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피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재료가 작용이 되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마성이 짙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내가 테마성만 띄고 있는 종목을 노리기에는 나는 조금 불안감이 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밀착 종목을 꼼꼼하게 선별해서 가져오셨으니까요. 마지막 밀착 종목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서는 밀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만 해드릴 뿐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가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저희 방송이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이제 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밀착 종목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이 안에서 지금 선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지 못하겠다. 이 방송 시간 내에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이미 선공개되어 있는 강력한 힌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야기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 마지막 밀착 종목은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면서도 조금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뭐 테마성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지금 테마주 안에서 네.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힌트가 나갔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밀착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일만 테마주로서 피팅, 밸브, 플러밍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55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또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일만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수혜뿐만 아니라 이제 피팅 관련주들이 또 가장 먼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성밸브가 또 가장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그다음 또 이제 피팅 사업을 하고 있는 요 기업이 이제 후발주로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자면 사실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상장한 이후로 고점 대비해서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대왕고래 관련 사업들이 부각이 되면서 피팅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의 추세를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저점과 저점을 이어붙였을 때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자면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제 우하향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고 이제 고점, 저점과 저점을 다시 이어붙였을 때 추세가 점차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지금 보면 거래량이 또 강하게 실리면서 상승을 했어요.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이전에 없던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든 이후에 이제 역차하면 이제 역배열로 만들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또 만들어 갈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이평선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 흐름이 포착이 됐고 지금 최근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면 지금 정배열 상태죠. 정배열 상태에서 추세를 또 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이 60일 이동평균선과 45일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하게 또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밑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위아래로 어느 힘겨루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충분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눌림목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왕고래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테마주 장세 안에서 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왕고래 섹터는 이제 우리가 테마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장격인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단기 이슈로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테마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이런 단기 대응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지만 이제 목표가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밤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자세한 브리핑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망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11시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정확한 가격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대표님의 마지막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영일만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테마주라면 너무 급변하는 흐름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마성을 띠는 종목이지만 길잡이가 있다면 조금 더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자세한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장 후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재료를 대왕고래 관련주로서 받으면서 추세 전환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봐주셨습니다. 이 밀착 종목에 대한 강력한 힌트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선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 하루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전략들 세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난 방송에서 공개하셨던 밀착 종목, 이 일거래일 사이에만 7%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밀착 종목이 3개나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오늘 밤 11시에는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죠.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